어제 유리랑 24시 동물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응급진료는 아니고 구강 흑색종 상담 때문입니다. 1시에 진료를 시작해서 상담 끝나고 나오니 1시 40분. 수의사쌤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 노력하시지만 의학용어도 어렵고 수의사쌤 말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아이 수명이 달린 일이니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성대결절이 있어서 뒷얘기부터 더빙하는 아이가 대신합니다. 노견을 키우면서 현실적으로 힘든 점 5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로 죄책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은 강아지도 있습니다. 무병의 장수까지 하는. 하지만 저의 유리는 다른 강아지에 비해 병이 많은 편입니다. 수의사쌤이 그러셨음. 말티즈라면 태어나기만 해도 갖고 있는 심장병. 유리는 D2 단계입니다. 5단계 중 3번째. 역시 말티즈라면 흔한 슬개골 탈구. 유리는 3기입니다. 4단계 중 3번째. 역시 말티즈라면 흔한 방광결석. 유리는 제거 수술 후 3달에 1번 방광 초음파를 합니다. 그리고 비장 종양과 구강 종양 제거 수술을 했고 신주사를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심장병 케어는 약을 먹이면 되고 나머지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호자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강남의 전문 병원을 갈까? 현실적인 비용을 생각해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할까? 현재 걷는데 문제가 없는데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 수술을 하고 오히려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수의사쌤이 말씀하신다. 근데 수술을 안 해서 나중에 더 고생하면 어쩌지? 어찌 보면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려견이 아프면 꼭 내 선택 때문이냐 자책하고 힘듭니다. 유리는 구강 종양 치료를 위해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2주 간격 총 4번을 맞은 후 평생 6개월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한 주사입니다. 유리는 1차 접종을 한 직후 요실금이 생겼습니다. 우리 반려견에게 원인과 치료법을 알기 힘든 질병이 생기는 것. 이것이 2번째 힘든 점입니다. 로컬 병원과 2차 병원의 요실금 치료에 대해 상담을 했지만 원인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치료도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강아지가 요실금이 있으면 바닥 청소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하고 쉬야 한 번에 금세 몸이 더러워집니다. 다행히 맘씨 좋은 로컬 병원 선생님이 함께 고민해 주시다가 전립선 문제를 의심하시고 다음 달에 방광 초음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노견을 키우면서 힘든 점 3번째. 변화는 성격, aka 공격성 발현입니다. 유리는 동물병원이나 미용사 선생님께서 상위 5% 안에 드는 착한 강아지라고 하실 만큼 순한 강아지입니다. 처음 말티즈 아가 형제 3마리 중 1마리를 고를 때도 다른 형제 뒤에 항상 밀려나 있는 아주 소극적인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다 10살이 되었을 때 여행으로 잠시 떠나저 대신에 엄마가 유리 산책을 시켜주셨고 산책 후 발을 닦던 중 유리의 약한 슬개골이 어택을 받았나 봅니다. 그때 처음 유리의 입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는 공격성을 보인 일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나 올해 초 저에게도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입 주변을 닦아줄 때와 몸을 잡아 들어올리려고 할 때입니다. 공격성의 원인이 아파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강 종양 수술을 하고 좀 회복을 하고 나니 2달간은 입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넉넉하기만 하면 영욱 훈련사님이 계시는 보존훈련소에 가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점 4번째, 병원비입니다. 유리가 9살까지만 해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견이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비는 하루에도 100만 원대로 훌쩍 넘어갑니다. 저는 감당이 힘든 유리의 병원비를 대기해 실제로 제 유일한 취미인 운동도 그만두고 돈을 아끼며 적금을 깨고 쓰지 않던 신용카드 할부를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구강종양과 심장병의 치료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견은 최소 1년에 한 번에서 2번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유리는 수의사쌤의 검진 덕분에 악성 색종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병원과 항목에 따라 천지 차이지만 유리의 경우 기본 건강검진 비용은 최소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도 듭니다. 장기 안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인프절과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어야 하는데 기본비가 최소 6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걸 막고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데 이때부터 몇백만원 단위가 됩니다. 병원에 따라 수술 비용도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전 좀 더 저렴한 병원에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심장병은 B2 단계부터 심장약을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 비해 저렴한 약값을 지불하는 편인데도 한 달 심장약 값만 10만원이 넘습니다. 유리가 먹고 있는 7가지 영양제와 심장사상충 약에 드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약은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강아지 영양제를 잘 챙겨주시니 그 정도야 뭐 평소에도 하던 일인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장약은 아침과 저녁 공복의 시간을 맞춰 하루에 2번 먹여야 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침에 늦잠 혹은 밤에 일찍 잠들더라도 알람에 맞춰 일어나 강아지 약을 먹여야 다시 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뒷병같이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렸을 때엔 한 달 정도 약을 먹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심장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데 하루라도 건너뛰면 바로 악화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수의학이 발전하고 반려견 푸드도 좋아져서 반려견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길게 살면 30살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유리의 뒷바라지가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3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